정몽준 후보가 확정됨으로 해서 선거 구도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는 짜여졌죠. 예, 박원순 대 정몽준. 예, 박원순 시장은 애초에 공약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그 업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시장이 돼보니 서울은 빚더미더라. 23조인지 24조인지죠. 내가 할 일은 이제 빚을 꺼야겠다. 서민복지 향상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개발사업, 건설사업 하지 않겠다는데 적어도 이 정도 약속은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내 실적으로 평가받겠다는 조용한 선거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몽준 후보는 아직은 무슨 뭐 서울시장에 뭐 지역에만 있던 사람이니까 분명히 개발 공약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네. 먼저 경선 과정에서도 지금 용산지구 개발을 지금 곧 죽었는데 네. 다시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랬고 지금 서민경이 엄청나게 침체돼 있거든요. 네. 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 하는 엄청나게 많은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거의 모든 곳에서 뉴타운 개발 공약을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 후보들이 내세웠듯이 자,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개발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 내세운 건 아니고 용산 지역하고 몇몇 군데만 얘기를 했는데 개발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후보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둘 것인지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를 충분히 인식했으니 박원순표 시정에 대해서 좀 더 믿음과 신뢰를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이길 것인지에 대한 큰 구도, 큰 차이, 두 후보가 뭐가 다른지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 필요할 이제 그리고 박원순 대 정몽준 게임이 이제 됐습니다. 한판 승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세요. 예. 지지율 격차가 조금 벌어졌죠. 네. 세월호 이후에 조금 벌어졌는데 저는 역시 역대 시장 선거처럼 1%에서 2%의 싸움으로 끝날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박원순 시장은 정말 보여준 게 없습니다. 지금 지지율은 괜찮은데요. 원래 보여주지 않는 게 정책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서울이 어떤 곳입니까? 그랜드 서울. 정말 세계. 그러면 오페라하우스를 크게 지었으면 될까요? 박원순 오페라하우스 뭐 이런 거. 아니 그 소프트웨어도 좋은 게 많은데 그것도 없이 본인은 조용하게 가겠다. 뭐 그거 지하철 미안하다 이런 걸로 이제 가고 있는데 빚을 줄이겠다. 예, 빚을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정몽준 의원은 벌써 용산을 들고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석은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잘 보셨는데 저는 공약의 싸움이 아니고요. 정권 심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 정몽준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게 이길 후보 밀어주자는 새누리당의 박심 지지자들이 결집한 거거든요. 정몽준 후보에게 좀 불리한 면이 있는 게요. 조용한 선거라는 게 정 후보에게는 아주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MJ한테 불리하다. 불리하게 보이는 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김갑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 후보는 어쨌든 개발 공약 쪽에 어떤 그 프레임을 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용한 선거를 하다 보면 그런 공약을 계속 홍보하거나 광고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대단히 큰 컨벤션이거든요. 저게 사실은 집권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인데 현재 그 사회 분위기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저 부분을 그렇게 크게 홍보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또 분위기가 안 뜨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첫째 컨벤션 효과의 부족 그리고 조용한 선거라는 그런 프레임이 짜여지면 대단히 불리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비슷할 이게 도전자 입장에서는 조용한 선거 그리고 이슈 파이팅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되는 선거는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게 39대 46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상 여론조사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에 들어갈 텐데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요. 내일하고 모레 발표되는 이제 여론조사가 어떤 좀 신뢰가 가는 내일하고 모레 어떤 의미 있는 그 격차로 올라가지 않으면 정 후보가 어쨌든 오늘의 컨벤션 효과 조금이라도 있는 건데 내일하고 모레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오차범위 내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오차범위 밖으로 가서 확정이 되느냐. 네, 그게 가장 아니 관점이 결국은 되겠습니다. 51대 49 싸움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대 선거 결과 그렇게 나왔고요. 네. 예, 김민석, 이명박 붙었을 때만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 외에는 1%, 2% 싸움이었어요. 네.